명품 셀로 돈 버는 방법 중에서 일본 리셀은 꼭 필요한 하나의 옵션이에요. 일본에는 돈이 되는 명품이나 브랜드가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명품 리셀 하는 분 중에 매달 일본에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10년 넘게 명품 사러 일본에 가면서 알게 된 5가지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일본 리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포입니다. 일본에는 여행으로도 많이 가지만 돈을 벌러 가는 분들도 많아요. 국내에 없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일본에서 구매하고요, 핸드캐리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마진을 남기고 돈을 벌게 됩니다. 사실 명품 셀러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이태리 부티크와 거래를 하면서 도매 가격으로 명품을 수입할 수도 있고요, 국내 백화점이나 팝업 스토어에서 인기 제품을 구매해 팔기도 합니다. 아니면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명품 사업하면 일본 명품 리셀은 꼭 같이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럽에서는 수입할 수 없지만 일본에 가면 구할 수 있는 인기 브랜드가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요시다 포터, 꼼데 가르송, 캐피탈, 휴먼메이드, 이런 브랜드는 일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명품 리셀은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의 영역이나 아이템들을 크게 넓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명품 사러 갈 때 알아야 되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일본에 가지고 가는 짐이에요. 명품을 바잉하러 일본에 나갈 때는 최대한 가볍게 나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최대한 무겁게 돌아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에 나갈 때는 텅 빈 캐리어랑 내가 입을 속옷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도 필요 없어요. 캐리어에 내 짐을 따로 가져갈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백팩은 꼭 하나 챙겨가세요. 한국에 돌아올 때 일본에서 구매한 명품들을 캐리어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짐들은 백팩에 넣어서 귀국하면 됩니다. 즉 내가 팔려고 산 명품들하고 내 개인적인 짐하고는 확실하게 분리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항에서 수입 통관할 때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쁜 옷이나 신발을 추가로 가져가지 마세요. 갈아입을 속옷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숙소예요. 일단 일본에서의 숙소는 무조건 여기서 가까운 게 좋아요. 일본에서 명품을 사러 다닐 때는 택시를 타지 않잖아요. 무조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게 좋습니다. 몸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해외 바잉은 하루 종일 다양한 명품 매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5분만 지나도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명품을 구매하면 중간중간에 구매한 제품들을 숙소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 잔뜩 구매한 명품들을 오후 1시 정도에 숙소에 한 번 다 옮겨두는 거죠. 그래야 오후 일정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추가로 명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구매한 명품들은 오후 5시 정도에 한 번 더 숙소에 옮겨 놓을 수 있고요. 이처럼 명품을 바잉하면서 숙소를 계속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전부터 구매한 명품을 하루 종일 계속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소에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가까운 숙소를 잡고요, 구매한 명품들을 빠르게 숙소에 보관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꿀팁은 경비에 관한 거예요. 일본에 돈을 벌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반일 경우에는 경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무조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세요. 식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비즈니스 호텔 대신에 캡슐 호텔을 활용하면 돼요. 시설이 깨끗한 곳도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저가 항공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말이나 황금 시간대를 피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고요. 이처럼 일본에 가는 모든 비용을 한 단계씩 낮추세요.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비용까지 이 3가지만 다운그레이드해도 경비를 크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리셀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레벨을 높여 나가면 돼요. 처음에는 낮은 레벨부터 시작하다가 점차 출장의 질을 높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본 명품 바잉에서 알아야 되는 4번째 꿀팁은 출장 일정을 잡는 거예요. 명품을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일본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나가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휴먼메이드하고 포켓몬하고 콜라보를 했어요. 제품들도 귀엽고 아주 잘 팔리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콜라보 제품들이 언제 발매가 되는지 그 일정부터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일본에 나가게 됩니다. 도쿄에는 이런 콜라보 일정들이 거의 매주 있어요. 관심 있는 브랜드의 발매 일정에 맞춰서 일본에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 때나 나가지 마시고요, 이런 일정이나 소식들을 확인한 다음에 출장 계획을 잡는 게 효율적으로 다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텍스 리펀이에요. 일본에서 구매하는 명품들은 대부분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한 명품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텍스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텍스 리펀을 받을 때 무조건 여권부터 확인하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일본에 왔고 언제 출국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를 리펀해 주는 거죠. 일본에 거주하는 해외 유학생이나 일을 하러 간 분들은 텍스 리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바잉을 할 때는 무조건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야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텍스 리펀을 받는 장소는 명품을 구매하는 장소랑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 백화점 1층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지갑을 하나 산 거죠. 그 매장에서는 텍스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텍스 리펀은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명품 매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텍스 리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백화점의 꼼수일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텍스 리펀을 결국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리펀 받는 장소는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텍스 리펀 받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명품 바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귀국하는 당일날 여러 개의 명품을 산 거죠. 근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결국 텍스 리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한두 개 명품을 구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개를 사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가면 결국 텍스 리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명품 구매하는 시간과 리펀을 받는 시간까지 같이 계산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텍스 리펀 받을 때는 내가 구매한 제품의 현물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샤넬 지갑을 구매했으면 그 지갑을 가지고 가야지만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 결제한 신용카드도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명품을 바잉하러 갔을 때 꼭 알아야 되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일본에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일본에 나가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을 다니면서 몸으로 익혀온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일본 리셀의 실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